안녕하세요. 불량영어 리턴즈의 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자주 헷갈려 하셨던 영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제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팟캐스트 윤쌤의 불량영어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팟캐스트의 불량영어라는 채널로 저의 영문법 강의를 전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강의는 지금도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나는 이 강의를 빨리 전체를 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불량영어 팟캐스트를 먼저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 세계에 계신 7,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왔으니 윤쌤을 한번 믿고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법 어렵게 느끼셨다면 이번 기회에 저랑 깔끔하게 끝내보세요. 자, 학교에서 배우는 영문법이 왜 어려웠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째는요, 그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각 용법 하나하나에만 세세하게 집중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본 후에 나무를 봐야 하는데 숲은 보여주지도 않고 나무만 계속 보여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숲을 보는 걸 아예 놓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숲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어려운 한자 용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어 특성상 어떤 과목이든지 한자로 된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자는 의미가 집약되어 있어서 짧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용어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효율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서는 그 용어를 학생들이 이미 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막상 배우는 학생들은 늘 어렵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 강의 목표는요. 우선은 영문법이라는 숲을 볼 수 있도록 전체를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오늘 강의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그냥 단순히 인트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끝까지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한자의 문법 용어를 직관적으로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라면 학교 문법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시면서 퍼즐 맞추는 듯이 문법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쉽게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초급만 들을 수 있는 문법 강의는 아니고요. 영어 좀 하신다는 분들도 문법에 구멍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 그런 구멍을 찾아서 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사용할 예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고급자분들은 실용적인 예문만 쏙쏙 가져가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숲을 먼저 보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장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영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요, 크게 동사와 명사로만 나누어서 볼 거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짧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make a pla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make가 동사일 거고요. 그리고 이 I가 명사, 이 plan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우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ake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내가 계획을 세워요, 만들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만들다 라는 기본형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요. 또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시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시제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3개만 말씀드렸는데 영어에서는 이 시제가 1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시제를 다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만들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만들어요 라고 부정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들어요 라고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그거를 긍정, 부정, 의문문으로 3가지로 나누어 보는 그런 작업을 또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계획을 만들어요 라고 할 때 나는 계획을 항상 만들어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가끔 계획을 세워요. 또 아니면 난 계획을 거의 안 세워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 안 세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제를 하면서 부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떤 문법 용어에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부사라는 애와 부사절이라는 요 2개의 문법에 부사라는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같은 성격을 공유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부사를 알면 부사절을 배우는 게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사절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능동태라고 해요. 선생님 능동태 나오면 왠지 수동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수동태가 나오죠. 능동태라는 건 이 주어가 이 동사의 동작을 한다라는 건데요. 수동태라는 건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어떤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수동태예요. 한국어도 수동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만들어요라는 게 만들어져요. 가 되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계획이 만들어져요. 계획이 만들어지는 동작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예요? 만들어지다 라고 한국어에서는 뭐뭐 해지다 라는 걸 붙이면 그게 수동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들어져요 라고 했듯이 여기도 졌어요 라고 과거 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얘도 뭐가 돼요?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미래 시제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요. 수동태도 똑같이 능동태와 같이 12개의 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동태에서 12개의 시제를 배우는 건 능동태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쉬워져요. 왜? 왜냐하면 능동태에서 이미 시제의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수동태에서는 형태만 보는 거예요. 형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지다라는 게 포함돼서 나온 그 형태만 추가를 해서 배우면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동태를 우리가 BPP by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BPP by라고 할 때 요 PP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쉬워지냐면 PP형 형용사라는 개념을 익히기가 쉬워지고 PP형 형용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ING형 형용사라는 게 나올 건데 이런 개념도 배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 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사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동사만 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팔품사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팔품사에서 이 품자가 뭐냐면 제품 할 때 그 품자예요. 예를 들어서 헤어 프로덕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 헤어 제품이죠. 헤어 제품에 뭐 샴푸도 있을 수가 있고 컨디셔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어 제품을 막 뒤져봤더니 이런 하부 개념들이 있더라. 근데 영어에서도 단어를 8개의 품목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팔품사예요. 그러니까 8개의 품목을 다 배우면 영어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앞에 나오는 동사 부분을 하면서 동사 한다고 했죠. 동사 하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부사 하겠다 그랬죠. 부사 하면서 부사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이라는 게 보통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접속사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개를 커버해요? 이미 팔품사 중에 4개를 커버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이제 명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명사를 우리가 아까 I make a plan 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명사가 I가 명사고 plan이 명사라고 했어요. 명사에서는요, 영어에서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작업이 셀 수 있고 없는 명사를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명사의 모자라고 제가 썼는데 이 관자가 모자 관자거든요. 그래서 관사, 명사의 앞에 씌우는 이 관사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the 이런 애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대명사, I 같은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명사류가 나오는데 명사류라는 건 뭐냐면 명사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명사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의 자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명사 자리라고 했죠? 여기 명사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사류는 요 I 자리와 요 플랜 자리에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명사라는 이름이 들어간 애는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동명사, 명사절 이런 애들은 명사류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투부정사? 투부정사에는 명사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명사류로서 명사 자리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사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대부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명사가 나왔다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I make a plan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I make a good plan 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요런 애들, 이런 애들,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죠. 그리고 형용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들을 다 형용사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류라는 건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형용사절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또 투부정사 또 나오죠. 선생님 투부정사 여기 뭔가요?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명사랑 같이 잘 하는 애가 뭐예요? 전치사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항상 와요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역시 명사를 하면서 보실 거고 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가는 전치사를 저희가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팔품사로 돌아가 보세요. 팔품사 명사 부분 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명사 한다고 했죠? 대명사 한다고 했죠? 전치사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8품사 중에 7개의 품사를 저희가 다 커버를 하게 될 거고요.
감탄사라는 건 진짜 뭐 와우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기능이 없어서 문법 시간에는 따로 감탄사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동사, 명사 이렇게 굉장히 간단히 구분을 해놨지만 이거를 하는 와중에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해되셨죠?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게 뭐가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라는 게 투부정사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 명사에 포함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쉽구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형용사를 배울 때 같이 배워야 쉽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 써먹을 수 있는 건지 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큰 그림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영어 문법 혼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의 이 강의, 인트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지금 배우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감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짧은 강의였지만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동사 파트 제1강 현재 시제는 무엇이고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